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남자는 175, 여자는 네? 165. 현재 2007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 키를 조사해 봤을 때 남자는 174cm, 여자는 161cm입니다. 현재.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아이들 3,40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성인 키가 얼마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남자는 181cm, 여자는 169cm였고요.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을까? 남자는 180, 여자는 165cm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적어도 우리 아이가 평균 이상으로 멋있게 키가 자라줘야 할 텐데, 그런데 이 키가 과연 유전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환경이 중요할까? 유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그런데 사실은 유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시중에서 유전은 한 20%, 환경이 80%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잘못된 내용이고요. 정말 의학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는 유전이 7, 80%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 나머지 20%의 환경을 노력하고 조절했을 때 평균 부모 키보다 한 10cm 정도가 더 커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정말 키를 멋있게 키우고 싶은데 어떤 비법이 있을까? 그것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모이셨죠? 그런데 한 가지 비법이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다 관여를 합니다. 이미 우리 아이를 키를 키우고 싶다면 사실은 애가 임신하였을 당시부터 임신 시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신 시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태어나서 균형 있게 먹이고 운동시키고 스트레스 없애고 숙면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미 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요즘에는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성장 호르몬이나 사춘기 조절하는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잘 크고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되시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잘 크고 있는 것일까라고 확인을 하느냐? 그 아이가 나이별로 자라는 키의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자아이들 같으면 만 10살, 11살, 12살 요 정도 내외에서 키가 굉장히 많이 크고요. 또 남자아이 같으면 13살에서 14살 정도의 상당히 키가 많이 큽니다. 그런데 1년에 자라는 성장 속도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서 첫 1년간은 한 20cm 내외가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12cm 정도는 자라야 되고 사춘기 이전에 1년에 5, 6cm, 사춘기 동안에 1년에 8에서 10cm 정도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1년에 한 3cm밖에 안 자란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확히 아이들의 키를 체크하여서 1년에 어떤 시기를 두고 보더라도 5cm 이상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란다라고 하면은 혹시 한번 뭔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아이가 잘 자란다는 이 사춘기의 시기가 여자에서는 요즘에 어느 정도 때 사춘기가 시작될까요? 몇 학년 정도에?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가슴이 조금 발달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고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부터 초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으면 보통은 여학생보다는 한 1년 내지 2년 정도 느리다라고 생각하여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부터 서서히 사춘기가 시작되고 중학교 1, 2학년 때 거의 다 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혹시 소아과나 병원에 가면은
키를 잰 다음에 이 아이가 어디에 속하는가, 평균 키가 어디에 속하며 평균 체중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정확히 측정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작은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꾸준히 어떻게 자라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은 적어도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 아이의 키와 체중을 재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작은데 과연 병원에 한 번쯤은 가보아야 될까? 아니면 그냥 좀 지켜봐도 될까? 병원에 간다는 것이 왠지 엄두가 안 나시죠? 그래서 과연 어떨 때는 한 번쯤은 병원에 가봐야 되느냐? 친구들보다 한 10cm 이상 키가 작을 때, 쉽게 말하면 또래 친구들이 왔는데 보니까 얼굴 하나가 키가 더 작다. 혹은 정확하게 키를 쟀는데 1년에 4cm 미만이 자란다. 혹은 학교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도 1번, 2학년 때도 1번, 계속 1번이다. 그럴 때. 혹은 키가 안 자라는데 몹시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아이가 키는 작지만 달리기도 너무 잘하고 운동 너무 잘하고 그런 아이들은 크게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가 작지만 늘 피곤해하고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 경우에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키가 안 자라면서 왠지 머리도 자주 아프다거나 시력이 너무 나빠질 때 우리 몸에 성장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중추가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혹시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잘 먹는데도 너무 체중이 늘지 않을 때는 몸속에 어떤 소모성 질환이 생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에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자라는 경우에 또 걱정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자라는 것이 혹시 사춘기가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빨리 자라고 많은 경우에는 최종 키가 또 작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작은데 우리 부부가 작아서 가족성이면 괜찮겠는데 혹시 무슨 병이 있을까? 어떤 병으로 인해서 안 자라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뼈대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루병이라고 해서 몸속에 비타민 D나 무기질이 부족할 때 다리가 O자형으로 휘면서 키가 잘 안 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성장 호르몬이 성장에 중요한데 이런 호르몬이 덜 나올 때, 또 성장하는 데는 어떤 갑상선 호르몬이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 작을 때, 혹은 너무 많을 때, 혹은 미세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 혹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다 안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키가 너무 작은 경우, 성인 키가 120cm, 130cm 밖에 안 되는 이런 왠지 보면 뼈대가 이상하고 상체가 크고 팔다리가 짧고 얼굴이 굉장히 큰 이런 타입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연골 무형성증, 연골이 문제가 있을 때 잘 안 자랄 수가 있고요. 또 이 정도 심하지는 않지만 왠지 온 가족이 굉장히 뼈대가 통뼈처럼 굵고 머리통도 크고 팔다리는 짧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데 뼈대에 연골 저형성증이 있어도 안 자랄 수가 있고요. 이 아이는 키가 평균보다 한 20cm가 작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키였는데 왠지 시력이 갑자기 많이 나빠지고 키가 1년에 2, 3cm밖에 안 자랐어요.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 뇌에 조그만 혹이 생기고 있었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으면서 애가 왠지 힘들어하고 너무 시력이 갑자기 나빠질 때는 한 번쯤은 검사가 필요하고요. 이 아이는 8살인데 키가 한 4살 정도밖에 안 되고 키는 작은데 왠지 아주 통통하고요. 또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발달이 굉장히 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했더니 몸속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안 자라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머니가 키가 작으니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려고 왔지만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조그만 약을 하루에 몇 달만 먹었는데도 너무 키가 잘 커서 어머니가 정말 너무 감사해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아이는 먹기는 많이 먹는데 키도 안 크고 살도 빠지고, 또 어떤 아이는 특히 이렇게 안목이 부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해도
키도 안 크고 체중도 안 늘 수가 있고요. 이 아이는 12살인데 가슴도 안 나오고 목이 굉장히 굵고 짧고 키가 평균보다 15cm 정도 작아서 왔는데 염색체에 좀 이상이 있는 터너 증후군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 이 아이는 4살인데 키는 아주 컸는데 가슴이 많이 발달됐어요. 사춘기가 너무 빠른 경우였는데 몸속에 성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우선 키는 잘 크는 것 같지만 최종 키가 아주 작아질 수가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6살인데 체중이 10kg밖에 안 돼요. 키도 작고 체중도 작고. 그래서 잘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임신 시에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대요. 그 임신 내내. 그래서 임신 때 영양으로 인해서 나중에 키나 체격이 안 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아이도 키와 체중이 다 작았는데 너무 안 자라서 와서 봤더니 심장이 나빠서 심장에 어떤 구멍이 좀 있어서 키가 못 자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병이 있어서 안 자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는 병은 아니지만 또 안 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늦게 자라는 타입이 있어요. 현재 또래 아이들보다 너무 작지만 부모님도 사춘기가 늦어서 늦게 자랐고 이 아이도 행동하는 거나 사춘기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또래보다 늦되는 것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은 병원에 와서 간단한 뼈 성장판 사진을 찍어보면 늦게 자라는 타입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최종 키는 정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성 저신장이라고 해서 큰 병은 없었지만 아빠도 키가 한 162cm라거나 엄마도 148cm라거나 굉장히 작은 가족이 있으면 이 아이가 심각한 병이 아니어도 굉장히 작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가족성 저신장, 늦게 자라는 타입은 최종 키가 정상으로 되는 확률이 많지만 가족성 저신장에서 부모님들 다 굉장히 작다면 병은 아니어도 애들이 작을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안 먹는데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경우에도 잘 안 자랄 수가 있고요. 태어날 때 제 주수 40주를 다 채웠는데 출생 체중이 아주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는 또 잘 안 자랄 수가 있고요. 태어나서 첫 한 해에 한 25cm, 그 다음 해에 13cm 정도 키가 굉장히 많이 자라야 될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만 2~3살 이전에 너무 못 먹고 그때 소화 흡수에 장애가 있었고 너무 자주 아팠던 경우에는 나중에 따라잡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고요. 특히 또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유제품, 칼슘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유만 먹으면 배가 사르르 아프고 설사하고 해서 못 먹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도 잘 못 자라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음식은 잘 먹지만 너무 편식을 하는 경우에 특수 영양분이 부족해도 키가 안 자랄 수가 있고요. 또 아주 천식, 아토피 이런 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나쁜 아이들,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은 또 못 자랄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 주의력 결핍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약을 먹는, 좀 집중력을 높이는 약을 먹는 경우에도 식욕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하면서 잘 안 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심해져도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성장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전이 있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병원에 가면 과연 무슨 검사를 할까 많이 걱정을 하게 되시는데 병원에 가면 일단은 출생 때의 문제, 출생 때 체중, 신장, 태어날 때 아주 난산으로 태어나서 너무 힘들게 나서 애가 고생을 한 경우에 그때의 저산소증이 나중에 호르몬 분비가 좀 덜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키, 가족의 체중, 다른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의 사춘기 시작 시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거에 어떤 약물을 오래 복용했거나 소화력이나 깊은 잠을 자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하고요. 또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외형이 이상한지, 사춘기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아토피가 있는지, 척추측만이 있는지, 다리가 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뼈나이, 여러분 뼈나이 골연령 성장판 검사라는 것 들어보셨던가요?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게 되는 우려가 될 때는 뇌 촬영까지도 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갓난 아이가 아니라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이라면 신체 진찰을 하면서 사춘기가 접어들었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특히 이제 젖몽우리가 생겼는지 사춘기가 시작된다면 잘 자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앞으로 많이 자랄 시기는 많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찰을 통해서 사춘기 단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 같으면 우리 아이가 이제 젖몽우리가 좀 생기면 금방 표시가 나요. 옷을 입으면. 그렇지만 남자아이들은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남자에서 사춘기가 접어들었다라고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보통 생각하는 것은 변성기가 되면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변성기는 사춘기 벌써 중반 단계이고 제일 첫 사인은 고환이 커지는 것인데 고환이 1cc, 2cc, 3cc, 4cc부터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것이고 이것이 성인 고환이 25cc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환이 4cc라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알기는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어른의 거의 엄지 손마디 정도 혹은 아주 작은 메추리알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판 검사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 성장판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을까요? 성장판이 굉장히 키 성장에 중요한데 이 성장판은 긴 뼈에 어떤 부분이든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의 양쪽 끝에도 있을 수가 있고 무릎의 양쪽 끝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발목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긴 뼈에 연골로 된 물렁물렁한 부위에서 뼈의 성장이 길게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물론 이 모든 부위의 성장판 사진을 다 찍어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보자면 이 손에 작은 손마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런 데의 성장판의 모양이나 크기를 보면은 얘의 뼈 나이가 몇 살이다, 자기 나이보다 빠르다 느리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 우리 아이 손이 크다 혹은 손이 길쭉길쭉하다라고 해서 얘가 많이 클 것이다, 뼈가 많이 남았을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면은 겉에서 봐서는 얘가 손이 훨씬 더 크고 얘는 아직 작아요. 그렇지만 얘는 이 사이에 뼈에 검은 선이 많이 남아있어요. 마디마디가. 그렇지만 이 아이는 성장판이 다 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 봐야지 정확히 뼈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키가 성장한다는 것은 긴 뼈가 자라야 되는 것인데 이 긴 뼈가 자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긴 뼈가 자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관여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뇌에서 분비된 성장 호르몬이 관에 가서 성장 인자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한 갑상선 호르몬이나 성호르몬들 같은 것들이 모두 뼈를 자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너무 살이 많이 쪘을 때 몸에서 나오는 어떤 렙틴이라는 물질들은 뼈를 오히려 덜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아이들은 뼈 성장판 사진만 찍지만 어떤 경우에는 피검사까지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키가 너무 많이 작을 때, 그럴 때 혹시 몸속에 영양 상태가 괜찮은지 다른 병은 없는지, 특히 요즘에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연이라는 무기질이 부족할 때 굉장히 식욕이 없고 안 먹고 안 자라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줬을 때 아주 키가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몸속에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성장 인자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아주 키가 또 많이 작을 때는 몸속에 키에 관련된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너무 키가 많이 작고 성장 호르몬 부족증이 의심되면 하루 정도 병원에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병원에 가서 병원 성장 클리닉에서 하는 치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보다 병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뭐 주위 한의원이다 뭐다 뭐 운동 클리닉이다 그런 데서 하는 성장 클리닉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성장이나 사춘기 단계 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이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고 쓸데없이 미리 이런저런 치료, 성장보조제도 먹여보고 하는 쓸데없는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가, 어떤 무기질이 부족한가에 따라서 그것만 보충을 하는 수가 있고요. 키가 너무나 작을 때 혹은 성장 호르몬이 필요할 때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가 너무 빠를 때는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다리가 많이 휘었다거나 척추가 많이 휘었을 때는 이것을 교정해서 정형외과에서 키를 좀 더 키우기도 하고 키가 정말 너무 작아서 성인 남자 키가 160, 여자에서 150이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뼈를 늘리는 수술을 해서 7, 8cm 정도를 더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 호르몬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에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이제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성장 호르몬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58년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과거에는 죽은 사람의 뇌에서부터 이 성장 호르몬을 뽑아서 썼기 때문에 깨끗하게 순수하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서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조금 생겼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후에 1985년에 어떤 유전자 제조합에 의해서 성장 호르몬이 개발되면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외국에서도 성장 호르몬이 치료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서 쓰는 경우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된 경우 1985년부터 이 성장 호르몬이 사용이 되었고 콩팥 기능이 나쁜 경우 혹은 어떤 미세한 유전자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성장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2001년부터는 너무 작게 태어난 경우 10달 다 채웠는데 출생 체중이 2kg라거나 너무 작게 태어나서 도저히 따라잡기 성장이 안 되고 또래보다 10cm, 15cm 이상 키가 차이가 날 때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2003년부터는 특별한 병은 아니지만 키가 계속 100명 중에 3번 이하이면서 예측되는 성인 키가 남자 160, 여자에서 150이 안 될 때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5,000명 정도의 치료 연구 결과이고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그 전에 1년에 한 3cm 정도 자라다가 3에서 한 5cm 자라다가 치료 후 첫 1년에 거의 7cm에서 한 1년에 12cm 정도 자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부터 성장 속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치료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커서 평균 1년에 평소 자라는 것 플러스 한 3, 4cm는 더 자랄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은 언제부터 치료를 할 수 있는가? 물론 어떤 병이 있는 경우는 만 2세부터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특발성 혹은 가족성으로 키가 많이 작은 경우에 언제부터 할 것인가? 또래보다 계속 키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일찍 할수록 좋긴 합니다만 너무 일찍 치료를 하면은 아이에게 주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 정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의 치료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치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언제 치료를 끝내야 되는가? 치료가 뼈 나이가 성장판이 닫힐 즈음 여자는 만 15살, 남자는 한 16, 17살 때까지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요. 경제적인 여력이 되고 아이가 치료에 효과가 좋다면 3년, 4년 치료해서 많이 더 키우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1, 2년 정도 하기도 하고요. 6개월에서 1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마다 그 상태를 관찰해 가면서 치료의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성장 호르몬이 키를 잘 키우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과연 부작용이 없을까? 세간에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암이 생긴다.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말단비대증, 코가 길어지고 괴물처럼 된다더라.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성장 호르몬이란 것은 현재로서는 매일 사실은 주사로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먹는 성장 호르몬도 있더라, 뿌리는 성장 호르몬도 있더라 라고 얘기는 막 선전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고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조금 증가시키는 거의 영양제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현대의학으로서는 반드시 주사이고 매일 저녁 집에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가 그리 아프지는 않아요. 아주 바늘이 작고 어떤 것은 바늘 없이 주사를 투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아픈 것은 아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이제 성장 호르몬 제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한 번 맞아서 일주일 효과가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춘기와 키입니다. 우리 애가 잘 크는 것 같지만 사춘기가 빠르면 또 체중키가 작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 잘 자란다는 것은 성장 호르몬이 사춘기를 잘 분비되고 또한 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서 잘 자라고 사춘기 2, 3년 동안에 한 20cm 이상 잘 자라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춘기가 진행이 되기에는 고환이 커지고 음경이 커지고 음모가 나고 변성기가 있고 급성장이 있게 되고, 여자에서도 유방이 발달되고 잘 자라다가 가슴 발달되고 1년 반에서 2년 후에는 초경을 하게 되면 초경 후에는 한 평균 5, 6cm 정도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키 관리에 있어서는 사춘기의 정확한 단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사춘기가 너무 빨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빠른가? 물론 병적으로 뭔가 호르몬 분비하는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뚱뚱한 경우에 특히 여자에서는 사춘기가 빨라질 수가 있고요. 음식물에서 여성 호르몬, 엄마한테서 좋다고 해서 아이에게 다 좋지는 않아요. 석류가 여성 호르몬 분비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아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너무나 이제 사회 환경에서 성 근육에 많이 빨리 노출될 때에도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사춘기 시작.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사춘기가 빠른가? 큰 병이 없는데. 물론 부모가 빨랐을 때 아이도 사춘기가 빠를 수도 있고요. 에너지 밸런스, 영양이 너무 좋아서 체지방이 너무 많을 때, 혹은 또 운동을 너무 안 할 때, 운동을 아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춘기가 좀 지연이 되고요. 환경 호르몬들이 사춘기를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환경 호르몬 여러분 들어보셨죠? 환경 호르몬이 사춘기를 빨리 할 수가 있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 표백한 종이나 제조,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 쓸 수가 있고, 플라스틱 접시나 컵이나 캔 코팅한 캔 음료를 많이 마실 때 이 비스페놀 A라는 성분과 또 주방용 세제나 세탁세제, 샴푸, 린스, 형광 표백제에 있는 이런 알킬페놀이라는 이런 페놀 성분이 특히 여자에서 사춘기 조숙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호르몬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사춘기를 좀 늦춰서 키를 많이 키울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사춘기를 늦춘다는 것은 성 호르몬을 좀 억제를 해서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것을 예방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모든 아이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검사를 해서 사춘기의 진행이 너무 빠른 경우, 초경을 만 9세 이전에 했다거나 너무 감정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할 때 생리가 시작된 경우, 뼈나이가 너무 빠를 때, 예측 성인 키가 너무 작을 때는 사춘기 지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생각해서 여자아이에서 한 125cm, 남자에서 130cm 이 정도에서 벌써 사춘기의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춘기 지연을 하지 않으면 최종 키는 여자 150, 남자 160이 되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병원에서 우리 아이가 키가 너무 작다, 혹은 뼈를 늘리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은 정말 너무 키가 작을 때 혹은 양쪽에 다리 길이가 다를 때 이런 다리를 부러뜨려서 쇠로 이제 계속 키를 키우면은 1년에 7, 8cm 정도 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런데 이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러면 부모님이 노력해서 어떻게 키를 키울 수가 있을까? 다음. 식탁을 차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 음식, 무슨 음식이 키를 제일 많이 키우느냐. 우유 한 가지만 많이 먹어도, 고기 한 가지만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칼슘, 단백질, 그 다음에 야채, 과일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마다 성장 속도나 활동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너무 많은 아이라면은 또 아주 급성장하는 시기라면은 분명히 좀 더 충분한 음식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외국에서 수입된 것은 농약이 너무 많아서 아이에게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제철 국산 식품, 그리고 인공조미료 성분, 미원이나 그런 다시다 성분도 사춘기 조속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아이 아침을 먹여서 보내는 것, 그리고 애가 배고파서 왔을 때, 학교에서 왔을 때 간식을 좀 더 영양가 있게 챙겨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상 차려놔도 밥상에서 아이 야단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주신경 여러 가지 소화되는 상황에서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되어서 영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그 다음에 살이 키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를 많이 먹이면 어떻게 키가 크지 않을까? 그런데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뚱뚱하면 처음에는 노래보다 굉장히 키가 크는 것 같지만 사춘기 접어들면서 사춘기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성장판이 빨리 닫히고 비만세포에서 성장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나와서 체중 키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뚱뚱한 것은 사실 키에 좋지가 않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고기는 많이 먹는데 우유는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키가 클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사실 이것과 이런 컵과 이런 컵이 있다면 어디에 물이 더 많이 담길까요? 어떤 특수한 영양소가 아무리 많아도 몇몇 가지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해도 제대로 흡수가 돼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나 영양보조제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것을 먹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이면 오히려 몸에 나쁠까? 예? 우리 아이가 미수가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그런 영유아 시절에는 영양을 좀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너무 편식하고 소식하는 경우에는 신선한 비타민, 무기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할 수가 있고 너무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영양 상태가 키도 작지만 체중이 많이 작은 아이들은 뭔가 영양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아이가 1살이나 2살 이럴 때는 가능하면 콩팥이나 간의 기능이 미숙해서 이런 영양제를 잘 먹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어떤 과연 믿을 만한 제조회사인가, 그리고 아주 안 먹는 아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잘 먹는데 키가 작고 가족성이다 이런 데는 오히려 키가 안 크고 살만 더 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다음. 우리의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잘 때 우리 하루 종일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60, 70%가 잠잘 때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무조건 많이 잘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몇 시에, 과연 몇 시에 재워야 될까? 반드시 9시에 재워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숙면, 밤에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런데 주위의 환경을 정말 깜깜하게 해서 이 아이를 깊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몸속에 눈을 통해서 어떤 손가치라는 여기에 멜라토닌 분비하는 물질이 있는데 아주 깜깜해야지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고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야 빨리 자라 그러고는 부모님들이 밖에서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뭐 밝게 해놓고 소리 시끄러우면은 이 아이가 깊은 질 좋은 잠을 잘 수가 없고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너무 덥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기에 물려서 뭐 깊은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하지만 애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이 아이가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운동이 우리 아이의 키를 제일 잘 키울 수 있느냐, 농구 선수가 키가 크니까 우리 아이를 꼭 농구를 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운동이든지 다 좋은데 스트레스 받고 재미없는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밥도 편식하면 안 되듯이 운동도 약간의 스트레칭이 필요하면서 유산소 운동, 그래서 전체를 골고루 움직이는 운동이 좋은데 특히 전체적으로 뛰면서 성장판을 적절히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줄넘기도 좋고요. 조깅도 좋고요. 뭐 자전거 타기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또 아이가 좀 뭐 초등학교 이상 고학년 이상이라면 이런 구기 종목도 좋을 수가 있는데 너무 천천히 걷는 운동 이런 것은 그리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약간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기구를 사용해야지 잘 크는가, 그것은 아니고요. 아주 어린아이들이라면 그냥 하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쿵쿵 뛰는 운동을 하건 재미있는 기구가 있으면 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면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쬐야지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되고 칼슘 흡수가 잘 되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로 보면은 출생 전기부터 엄마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거 좋고요. 특히 영유아기 때 충분히 키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다리도 길어지고 키가 많이 커진 것은 영유아기 때 굉장히 좋은 영양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릴 때 잘 크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 올바른 식습관 정립을 해야 되고요. 과연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봐야 될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까는 사실은 학교에 갔을 일단 들어가고 나서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고 저학년 때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춘기가 발현되지 않는가, 온 가족이 다 작은데 우리 딸이 벌써 가슴 몽우리가 생겼다. 그럴 때 사춘기 발현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청소년기 때에는 특히 이때 여학생 같으면 철분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굉장히 안 먹는 경우, 아침 안 먹고 학교 급식도 부실한 경우 있거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번쯤은 월연령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가 성장 얘기, 우리 아이가 키가 1년에 얼마나 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릴 때 좋은 식습관, 그리고 한식 위주, 환경 호르몬 위주, 환경 호르몬을 굉장히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춘기를 잘 관리해야 되고 좋은 수면 환경, 올바른 자세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환경 중요하고요.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 방학은 아이들이 밀린 공부 따라잡는 게도 중요하지만 성장에 있어서도 정말 엄마가 조금만 더 챙겨 먹이고 운동도 조금 더 시킬 수 있고 조금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학 때 잘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사실은 노력만 하면 한 달 만에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늦게 자라는 타입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미미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부모가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면은 바로 금방 이 키가 크는데 큰 차이는 없더라도 부모님의 노력으로서 은근과 끈기로 노력을 한다면 이런 작은 떡잎이 충분히 큰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